최근 넷플릭스 요리 경연 프로그램 흑백 요리사가 화제입니다. 맛 하나는 최고라고 평가받는 제아의 고수 흑수저 셰프 80인과 대한민국 최고의 스타 셰프 백수저 20인이 치열하게 맞붙는 백인의 요리 계급 전쟁인데요. 그런데 프로그램 흥행과 함께 떠오르는 화제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심사위원으로 출연한 안성재 셰프입니다. 안 셰프는 국내에서 유일한 미슐랭 3스타 셰프로 80명의 흑수저 요리사들 중 20명의 생존자를 뽑는 미션에서 엄청나게 까다로운 심사평으로 현장에 있는 요리사들을 벌벌 떨게 만들었죠. 심지어 함께 출연한 심사위원 백종원 대표와도 언쟁을 벌일 정도로 맛평가에서만큼은 확고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대체 미슐랭 3스타가 어느 정도의 위험을 가지고 있길래 저렇게 촌철살인의 멘트를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브랜드 백과에서는 셰프들의 꿈, 미슐랭 스타를 부여하는 미슐랭 가이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스페인 이비자에 있는 서블림 오션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식당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총 20가지의 메뉴가 코스 요리로 서빙되는데 이 코스 메뉴의 가격은 1인당 2,380달러로 하나로 따지면 밥 한 끼에 300만 원이 넘습니다. 하지만 방안을 채운 360도 스크린과 빔 프로젝터, 스피커를 활용해 코스 요리가 제공되는 3시간 동안 20세기의 중후한 연회장부터 2050년대의 미래적인 식당까지 다양한 시대를 연출해 그에 맞는 코스 요리를 제공한다고 하는데요. 인스타그램 공식 계정에서도 자신들은 음식점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 예술을 제공한다고 표현할 정도로 서블림 오션은 혁신적인 미식적 경험을 추구하는 식당입니다. 그런데 이 식당은 미슐랭 2스타를 받은 레스토랑으로 안 셰프가 운영했던 모수 서울보다 미슐랭 등급이 낮습니다. 현재 재오픈을 준비 중이긴 하지만 폐업 전 모수 서울의 가격은 1인 기준 런치 21만원, 디너 37만원이었습니다. 음식의 가격이나 매장 스케일, 코스 가지수만 보면 서블림 오션이 미슐랭 등급이 더 높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의외였습니다. 그래서 미슐랭 가이드의 기준을 한번 제대로 파보기 시작했는데요. 미슐랭 가이드의 별 등급은 1스타는 요리가 훌륭한 레스토랑, 2스타는 요리가 훌륭해 멀리서도 찾아갈 만한 가치가 있는 레스토랑, 3스타는 요리가 매우 훌륭하고 비교할 수 없는 식사 경험을 제공하며 특별히 식당을 위한 여행을 떠날 만큼 가치가 있는 레스토랑이라고 합니다. 2024년 기준 미슐랭 3스타를 부여받은 식당은 전 세계 총 146개에 불과할 정도로 미슐랭 3스타를 받기는 그야말로 하늘의 별 따기죠. 게다가 매년 등급을 재평가하기 때문에 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뛰어난 음식 수준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만큼 3스타를 획득한 식당의 셰프에게는 엄청난 명예와 보상이 주어지는데요. 전 세계의 음식 애호가들이 셰프의 식당에 몰려들 뿐 아니라 요리 분야는 물론 다양한 매체를 통해 엄청난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프랑스 요리의 거장이자 자신이 운영하는 34개의 레스토랑에서 총 21개의 미슐랭 스타를 보유하고 있는 3스타 셰프 알랭 듀카스는 그의 요리 철학을 담은 다큐멘터리가 만들어지기도 했고, 우리나라에서 욕쟁이 셰프로 유명한 스코틀랜드 출신의 3스타 셰프 고든 램지는 자신의 이름을 딴 요리 프로그램을 20년째 진행하고 있기도 하죠.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미슐랭 3스타 셰프인 안성재 셰프가 음식 맛평가 앞에서만큼은 본인만의 확고한 태도를 고수할 수 있었던 것도 3스타의 위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전 세계의 셰프들에게 미슐랭 스타의 의미는 남다른데요. 정량적으로도 평가할 수 없는 맛의 세계를 눈에 보이는 무언가로, 그것도 권위 있는 누군가가 인정해준다는 것이 셰프들의 성취욕을 끊임없이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미슐랭 스타가 이 정도의 권위를 갖다 보니 2013년 뉴욕에서 5년간 2스타를 유지해오던 자신의 레스토랑이 음식의 품질 문제로 하룻밤 사이에 모든 별을 박탈당했을 때 고든 램지는 눈물을 흘릴 정도로 슬퍼했다고 하는데요. 고든 램지는 미슐랭 스타를 잃은 슬픔을 여자친구를 잃은 슬픔에 비교하며 좌절감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3스타 셰프에게도 미슐랭 스타를 유지하는 일은 그만큼 어려운 일인 것이죠. 그런데 셰프들에게 스타를 부여하는 미슐랭은 도대체 뭐하는 곳이길래 미식의 세계에서 이 정도의 권위를 가지게 된 걸까요? 전 세계 셰프들의 꿈의 훈장인 미슐랭 스타의 역사는 엉뚱하게도 프랑스의 한 타이어 회사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889년 고무호수 공장을 운영하던 앙드레 미슐랭과 에두아르 미슐랭 두 형제는 프랑스 중남부에 있는 도시 클레르몽 페랑에서 자신들의 이름을 딴 미슐랭 타이어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처음엔 자전거 타이어를 만들어 파는 회사였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프랑스에서 자동차를 타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자 자동차 타이어도 함께 만들어 팔기 시작했죠. 하지만 당시 프랑스 전역에 등록된 자동차의 수는 여전히 3,000대 수준에 불과했는데요. 아직 도로의 상태도 비포장도로 수준으로 너무 열악했기 때문에 자동차가 대중화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처럼 보였습니다. 타이어를 4개나 장착하는 자동차가 대중화되면 타이어 회사에게는 엄청난 기회가 생길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미슐랭 형제는 손 놓고 자동차가 대중화되기를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죠. 그래서 두 형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를 타고 싶게 만들기 위해 자동차 운전자를 위한 여행 가이드북을 만들어 무료로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자동차 여행객이 늘면
자동차 판매가 늘어나고 그러면 타이어 판매량도 따라서 늘 것이라는 계산을 한 것이죠. 그렇게 1900년대에 탄생한 미슐랭 가이드는 프랑스 지도와 타이어 교체 방법, 주유소 위치, 그리고 여행을 하다 들러 밥을 먹을 수 있는 식당과 호텔의 목록 등 실용적인 정보와 함께 미슐랭 타이어의 광고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슐랭 형제의 예측대로 시간이 지날수록 자동차 판매는 늘어났고 미슐랭 타이어를 찾는 사람들과 미슐랭 가이드북을 찾는 사람들도 함께 늘어났죠. 덕분에 1904년부터는 프랑스뿐만 아니라 다른 유럽 국가에서도 미슐랭 가이드가 발간되었습니다. 그런데 미슐랭 형제가 미처 예측하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미슐랭 가이드에 수록된 식당들이 사람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는 점이었는데요. 미슐랭 가이드에 수록된 식당은 프랑스 전역을 돌아다니는 미슐랭 타이어의 영업사원들이 직접 먹어본 후 맛있다고 기록한 식당들을 수록한 것이었기 때문에 검증된 맛집 지도일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미슐랭 가이드가 추천한 식당은 맛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1920년대부터 유료로 약 2달러의 돈을 받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슐랭 가이드는 매년 10만 부 이상이 팔릴 정도로 큰 인기를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식당 추천 페이지가 생각지도 못한 인기를 누리자 미슐랭 형제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미식에 일가견이 있는 셰프와 소믈리에들을 모아 미슐랭 인스펙터라는 맛집 평가단을 비밀리에 모집했습니다. 그리고 인스펙터들에게 일반 손님인 것처럼 식당을 방문해 음식의 맛을 보고 훌륭한 맛을 제공하는 식당은 미슐랭 가이드에서 별표를 표시해달라고 부탁했는데요. 그렇게 1926년부터 미식가들이 인정한 맛집 인증 마크인 미슐랭 스타가 도입되기 시작하면서 미슐랭 가이드는 미식 분야에서 공신력 있는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미슐랭 가이드는 1931년부터 본격적으로 스타의 등급을 1스타, 2스타, 3스타로 세분화하고 요리 재료의 수준, 요리법과 풍미의 완벽성, 요리에 대한 셰프의 개성과 창의성, 가격에 합당한 가치, 전 메뉴의 통일성과 언제 방문해도 변함없는 일관성 등 매우 엄격한 미식 기준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미슐랭 3스타 등급의 위상은 더욱 올라가게 되었죠. 최초의 3스타 등급을 받은 식당은 프랑스 파리와 리옹, 비엔느 등에 위치한 단 7개 식당뿐이었습니다. 점점 미슐랭 스타가 공신력을 가지게 되면서 셰프들에게 미슐랭 스타를 수여하는 것은 큰 의미를 가지게 되었죠. 셰프의 자존심뿐만 아니라 미슐랭 스타 보유 여부는 식당의 매출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프랑스 출신 셰프로 2018년 사망하기 전까지 총 31개의 미슐랭 스타를 보유해 현재까지 최다 스타 보유 기록을 세운 조엘 로브숑의 말에 의하면 1스타를 받으면 식당의 매출이 20%, 2스타를 받으면 40%, 3스타를 받으면 매출이 이전에 비해 2배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반면 스타를 박탈당했을 때는 아일랜드 셰프 케빈 손튼의 사례처럼 수익이 70% 이상 감소해 식당 문을 닫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죠. 이처럼 미슐랭 스타에는 셰프의 명예와 함께 엄청난 홍보 효과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1926년부터 2005년까지 미슐랭 스타 제도가 도입된 지 약 80년의 시간 동안 미슐랭 가이드는 유럽 식당만을 대상으로 미슐랭 스타를 부여했습니다. 미식 문화가 발달한 유럽에 비해 미국과 아시아의 고급 레스토랑 수준은 아직 낮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데요. 게다가 무엇보다 모두가 인정할 만한 엄격한 평가 시스템에 필요한 인스펙터들을 전 세계에서 확보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점차 미식 문화가 글로벌적으로 확산되며 2006년부터 미슐랭 가이드는 미국 뉴욕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글로벌 진출을 시작하게 됩니다. 현지 인스펙터들을 모집해 뉴욕,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라스베이거스, 시카고 미슐랭 가이드를 제작하고 2007년 일본을 시작으로 홍콩과 마카오, 싱가포르, 상하이 등 아시아 지역까지 진출했죠. 하지만 너무 빠른 속도로 지역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미슐랭 가이드의 공신력에 흠이 가는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홍콩과 싱가포르 관광청이 미슐랭 가이드를 출간하기 위해 미슐랭에게 돈을 지급했다는 폭로가 터져 나온 것이었죠. 각국의 관광청이 돈까지 써가며 미슐랭 가이드를 출간한 것은 미슐랭 스타가 부여된 식당을 방문하려는 해외 관광객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였는데요. 이러한 사례가 홍콩, 싱가포르뿐만 아니라 아시아 곳곳에 퍼져나가면서 아시아 지역의 미슐랭 가이드에 대한 신뢰성은 전반적으로 낮아지고 말았죠. 이를 두고 미슐랭 스타를 돈을 주고 팔고 있다는 논란도 있는데요. 미슐랭 가이드는 일부 국가나 도시에서는 후원을 받아 가이드를 발간하는 경우도 있지만 공정하게 평가하고 있다고 반론했습니다. 미슐랭 가이드의 이러한 반응에 미식업계는 비영리 기관이 아닌 수익을 추구해야 하는 기업인 미슐랭의 입장을 이해하면서도 수십 년간 권위를 쌓아온 미식업계의 훈장이 일부이긴 하나 단순한 마케팅 수단으로 전락한 것에 대해 큰 아쉬움을 표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식업계 종사자들에게 미슐랭 가이드는 1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가장 공신력 있는 식당 평가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엄선된 인스펙터들을 1년에 몇 번씩이나 고급 레스토랑에 보내 요리의 품질과 기술, 그리고 맛을 평가하는 곳은 미슐랭 가이드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2016년 3월 미슐랭 가이드는 일본, 중국, 싱가포르에 이어
전 세계 28번째이자 아시아에서 4번째로 미슐랭 가이드 서울편을 제작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사실 미슐랭 가이드 서울편은 앞서 언급한 홍콩과 싱가포르와 같이 한국관광공사 측에서 미슐랭에 20억을 후원하며 제작된 가이드북입니다. 그래서 이를 두고 국내에서도 논란이 되기도 했죠. 어찌됐든 내막은 알지 못하지만 국내 식당들도 미슐랭의 까다로운 심사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미슐랭이 온다는 소식에 당시 서울에 내놓으라 하는 식당들 사이에서는 모든 직원들에게 수상한 분위기의 손님이 눈에 띄면 즉시 보고하라는 은밀한 지시까지 내려질 정도였다고 합니다. 평범한 손님을 가장해 식당에 들러 음식의 맛을 평가하고 미슐랭 가이드 등재 여부를 결정하는 미슐랭 인스펙트들이 언제 방문할지 알 수 없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8개월이 지난 후 마침내 2016년 11월 서울에 있는 수많은 식당들 중 총 24곳이 미슐랭이 인정한 스타 레스토랑으로 선정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등급의 3스타 식당으로 선정된 곳은 단 2곳, 서울 신라 호텔의 라연과 화요로 유명한 기업 광주요가 운영하는 신사동의 가온이었죠. 가온과 라연은 각각 2003년, 2004년에 문을 연 한 식당으로 가온은 옛날 수라상에 올라가던 메뉴들을 코스 요리로 대접, 라연은 팔도 제철 식재료로 만든 구절판과 최상급 한우 양지로 육수를 낸 신선로를 대표 메뉴로 하는 모던 한식의 대표 주자들이었습니다. 미슐랭 3스타를 부여받기 전에도 10년 이상 꾸준히 맛을 인정받아온 가온과 라연이었기에 두 식당은 2017년 3스타 식당으로 선정된 이후로 2022년까지 6년 연속 3스타의 지위를 유지했는데요. 그러던 2023년 충격적인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6년간 3스타를 유지했던 라연이 2스타로 내려간 것이죠. 그리고 흑백 요리사의 심사위원이 되는 안성재 셰프가 메인 셰프로 운영하는 한남동의 파인다이닝 레스토랑 모수 서울이 새로운 3스타 식당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모수 서울은 2017년에 문을 연 이후 2021년에 처음 2스타 식당으로 선정됩니다. 그리고 단 2년 만에 3스타 식당으로 승격되었는데요. 때마침 가온의 수익 악화로 2023년 문을 닫게 되면서 모수 서울은 국내 유일한 미슐랭 3스타 식당이라는 타이틀을 달게 되었죠. 모수는 코스모스에서 따온 이름으로 안 셰프의 말에 따르면 아시안 스타일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의 스타일이 어우러져 자유로운 요리 기법을 추구하는 컨템포러리 아시안 퀴진 식당이라고 합니다. 시그니처 메뉴는 전복 타코로 안 셰프가 어릴 적 멕시코와 가까운 미국 샌디에이고 지역에 살며 타코를 주로 먹었기 때문에 본인이 가장 잘 다룰 수 있는 요리라고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2024년 1월 모수 서울도 경영난으로 폐업을 선언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잠깐, 가온은 디너 코스 요리 가격이 26만원, 모수 서울은 37만원에 달할 정도로 매우 비싼 가격인데 왜 그렇게 다들 폐업을 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그건 파인다이닝 특성상 그만큼 품질이 높은 식재료를 사용하고 비싼 인건비의 셰프들을 고용하기 때문에 수익성을 맞추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라연과 가온도 신라 호텔이나 광주요 같은 기업들의 후원을 받아 적자를 메꾸는 식으로 식당을 운영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광주요가 적자를 버티지 못하고 가온의 운영을 중단하면서 7년 명성의 미슐랭 3스타 식당이 하루아침에 문을 닫아버린 것이죠. 모수 서울도 그동안 CJ그룹의 후원을 받아 운영돼 오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최근 CJ그룹 전체가 실적 부진을 겪으면서 수익성이 낮은 파인다이닝 사업을 정리하기로 결정. 모수 서울에 대한 후원이 중단되면서 자연스럽게 폐업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안 셰프는 새로운 후원 기업을 찾아 2024년 이내 다시 모수를 재오픈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흑백 요리사의 인기로 미슐랭 식당에 대한 관심이 커진 요즘 국내에서도 다시 3스타 미슐랭 식당이 열리는 날이 돌아오면 좋겠습니다. 이상 미슐랭 가이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